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사이에 이 지난 금요일 장 끝날 무렵에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 강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좀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죠. 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아메리카오나 뭐 이런 뉴스 지금 막 퍼지고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1.03 정도로, 일단은 좀 시간은 이르지만 반응은 조금 차분합니다. 그 외환 시장도 뭐 큰 변동 없습니다. 예, 약간 좀 약간 변동이 있지만 큰 변동은 없고, 금값이 좀 오르고 있고요. 예, 옥수수가 많이 올랐나요? 네. 자, 어, 자,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예,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뭐 특별한 이 지표 발표는 없고, FOMC 위원들, 예, 연설이 좀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자, 이렇게 쭉 이제 오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마디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시점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숏을 쳤다.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 강등했으니까 숏을 칠 기회다. 그래서 이게 숏을 쳤는데 이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이 주식 투자가 뭐냐면, 여기서 이만큼 내가 숏을 쳤는데 예상대로 떨어졌어. 예.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요만큼 단타 매매를 할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약간 단타가 아니라 뭐 6개월, 8개월 단위 정도, 혹은 1년 단위 정도 매매를 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데 사서 뭐 이렇게 판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문제는 뭐냐면, 무디스가 신용강등 했으니까 숏을 치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주식을 안 살 거야. 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좀 팔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악재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약간 반등하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여기도 숏 치신 분이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좀 내리다가 이게 만약에 이게 올라가 버린다. 예.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바닥이구나 이렇게 샀어요. 예상대로 올라요. 일단은 좋죠.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시 내려와 버린다.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내려간다. 그럼 이분은 손절을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재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하고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지지를 하고, 다시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가느냐. 예. 그래서 앞으로 두 달, 그러니까 뭐 적게는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이렇게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좀 해안이 필요하다. 주식 투자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이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제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 가격이라는 거, 주가가 이게 가격이죠. 물건의 가격입니다. 주식이라는 물건의 가격. 가격은
이 수요와 공급, 예,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이제 이 그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공급이 너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제 내다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테슬라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예.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유상증자, 예, 유상증자 같은 걸 해서, 혹은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이 IPO라고 하죠. 그러니까 IPO가 뭐죠? 그 한국 저기 상장, 예. 이 상장을 하는 기업들, 대규모 상장 기업들, 큰 회사들이 늘어날 것이냐. 사실 지금 빅7 보면은 우리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좋아요. 예. 왜냐면 돈들이 다 빅7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테슬라가 있기 전에는, 예, 뭐 빵이라고 해갖고 이제 5개 종목이었죠. 예. 근데 그 사이에 테슬라가 들어왔어요. 빅7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뭐 또 큰 기업이 이렇게 들어온다. 예. 그러면 또 이쪽에 있던 기업들 중에서 조금 한 기업은 또 좀 그냥 쪼그라들죠. 아마 AMD가 이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좀 쪼그라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공급이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또 하나는 주식을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시장에 내놓는 분들, 예, 주식을 이렇게 시장에 내놓는 분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 이후에, 예, 주식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 공급이 늘어날 것인가, 뭐 그런 건데,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봉을 보면서 판단을 할 것인가, 예, 주봉을 보면서 판단을 할 것인가, 월봉 보면서 판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보면은 뭐 요 하락은 가다가 이렇게 잠깐 뭐 나온 하락일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봉상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하락은 뭐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월봉이나 이제 연봉상으로 보면은, 예,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월봉 정도 봐도 큰 문제는 없고, 뭐 주봉에서는 조금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크게, 예, 이렇게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냐? 이 무디스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좀 주가를 좀 크게 보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 하락한 것도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한 것도 별 뭐 큰 건 아닙니다. 예. 크게 보면. 네. 사실 이제 연봉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연봉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크죠. 예를 들면, 자, 이 AT&T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80년대, 90년대 참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연봉이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 이런 주식을 여기서 사갖고 이제 이 장기 투자를 했다가 이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그냥 한 20년 날려가는 거죠. 예.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배당 수익을 받겠지만, 예, $40 있던 것이 이제 $2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여기 $20 이하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에 뭐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지금 여기서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1단계 상승 정도 한 주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 뭐 무디스 무슨 강등 사태로 이게 시장에 좀 반향을 일으켜서 뭐 좀 하락하려면 할 수가 있다. 앞으로 뭐 침체 공포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만큼 내리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뭐 이만큼 내린다고 해서 뭐 크게 뭐는 없어요.
예. 그 시장의 이제 큰 방향이 바뀔 만한 그런 사건인가? 예. 사실 그러려면은 이 신용 강등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그러니까 채무를 우리가 못 갚겠다, 그냥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옛날에 러시아가 그랬죠. 예,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해버린 거죠, 대통령이. 예, 그래서 예, 뭐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해버린다던가, 예, 그렇게 해서 막 사회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예, 완전 막 진짜 실업률이 치솟아 올라가고. 예. 근데 미국은 이 연준이라는 기관이 안전판이 있죠. 예. 뭐 실업률이 막 올라가고 하면은 금리를 팍 내려버리고 양적 완화로 돈을 팍 풀어버리고. 예. 근데 실업률이 치솟아 올랐는데도 연준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좀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이제 저가 매수 기회다는 거예요. 예.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위기라는 것은 항상 일시적이라는 거죠. 예.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예. 아까 AT&T처럼 20년 동안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나 경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가게 된다면 중국이 1위 국가가 되고 일본이 2위 국가가 되고 미국이 3위 국가, 뭐 4위 국가로 이렇게 전락을 하는 그런 미래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리고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고 이런 미래가 펼쳐질 것 같다면 지금 팔아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적다면, 예, 이번 뭐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지금 나스닥, 비트코인 뭐 이쪽을 보면은 뭐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뭐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약간 좀 공포에 좀 파시는 분들 물량 조금 나오고. 예. 그래서 뭐 요 이하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밀리는 이런 현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그 블랙스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알려진 공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것은 이제 알려진 공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희석이 되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뭐냐, 이 블랙스완이 문제다. 갑자기 나오는, 예, 이렇게 신용 강등처럼 갑자기 이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런 블랙스완이 문제인데, 그리고 이 블랙스완은 이 세력들, 그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아니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좀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면서, 제가 그때 이제 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린 적이, 미리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네, 뭐 여기서 결론은 뭐 이거 큰 조정은 아닐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서 참고해야 될 것은, 이제 조정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하락에 한 반절 정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이제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조금 그 당시 느끼기에 좀 조정이 좀 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고민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바닥에 사신 분들이 한번 수익 실현을 해주고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이제 수량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기회가 이제 올까? 한 250 정도까지만 떨어져 준다면은 250에서 사가지고 여기도 한번 팔고, 여기도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팔면 좋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3년도처럼 이렇게 조정을 한다, 그러면 이건 좀 심한 조정인데, 예, 가장 좀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조정을 하더라도 이 이전 고점 이 저항선 여기 지지선이거든요. 300 이하로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300에 조금 이렇게 걸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 시나리오고, 그리고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한 뭐 크게 빠지지 않고, 요 파란 선이 10선이죠. 요 10선 정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 지지를 받고,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잠깐 하루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갈 확률이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락할 것 같다 생각할 때는 반대로 상승을 한다. 이런 또 원리도 있죠. 왜냐면 이게 무슨 어디 원리에 이제 기초하냐면, 주가는 일반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자, 무디스 신용강등 사태 터졌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 생각대로 주가가 쭉 빠지느냐? 그렇다면 여기다 이제 대량 거래량이 큰 음봉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왜냐면 숏도 많이 치고 사람들이 매도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때처럼. 그런데 그렇게 이제 떨어질 것이냐? 주가 주식시장이 유지가 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번 이 신용강등 사태로 진짜로 그러니까 불안한 거와 진짜로 행동에 옮기는 건 다른 거거든요. 불안은 한데 실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정도다 하고 매도 버튼을 안 누른다. 불안하긴 한데 하면서 매도 버튼을 안 눌러요. 그럼 매도는 별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무디스 다음에 S&P도 있고, 피치도 있어요. 그 다음 주자들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간차 공격을 때린다는 거죠. 이 시간차 공격이 무섭거든요. 결국에 버티던 심리가 시간차 공격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 조금 나중에 있을지 모르니까 좀 무섭고, 그래서 이번 사태는 일단은 그냥 맛배기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 나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뭐 경제는 뭐 또 심리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 둔화를 만들어 가버릴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것은 우선 첫 번째 맛배기고, 이걸로 인해서 막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이제 신용등급 강등한 거 하나 가지고 여기서 바로 직하강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직하강을 하려면 큰 어떤 이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아젠다가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 무디스 이야기 한번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잠잠하다면 뭐 이제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용등급 한번 강등 당했다고 예전에 한국처럼 막 바로 막 IMF 사태 막 펼쳐지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감사합니다.